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조정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재차 밀리고 말았죠. 그것도 금통의 금리 동결이 반락에 안타깝지만 계기가 되었는데요. 금리 동결 다들 예상을 했었고 채권 전문가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동결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날을 기대라도 했다는 듯 시장은 밀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저점에서 끝났고 2130의 중요한 분기점은 장 초반 터치를 했을 뿐인데요. 기관의 가열찬 매도세도 시장을 끌어내는 그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엇갈리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 피해주가 모두 빠졌고요. 이 밖에도 금융 섹터의 하락 그리고 정유 화학주의 부진도 금요일장을 하락으로 이끈 그런 주요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히려 보름 만에 15거래일 만에 700선을 재돌파했죠. 이렇게 된다면 내추럴 엔도텍발 조정은 거의 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 전고점은 720포인트까지 뛰어넘는다면 코스닥의 더 가파른 반등 탄력이 상대적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되느냐? 박스권에 일단 갇힐 거라고들 얘기하네요.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대우조선해양이 안 좋은 실적 1분기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오늘 조선주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개장 전 체크 포인트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읽어주시다가 또 함께해 주셨네요. 일단 예.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종목 장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 종목 장세 중에서도 지금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한쪽으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사물인터넷. 지금 한참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쌀 때 모아가자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물인터넷 쌀 때 모아가자 그리고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 개장 전 체크 포인트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프닝 벨이 울렸죠. 5월 18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고자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는 외에 한 분이 더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분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추가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김태환 멘토님께도 오늘 업종별 흐름뿐만 해서 여러 가지 전략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멘토님이 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어떤 반락, 이쪽은 코스닥 쪽이 좀 반등이죠. 죄송합니다. 반등 쪽에 대한 부분들은 코스닥 쪽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폭이나마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더 담보되는 곳은 코스닥 쪽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 실적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만 현재의 실적이 이 주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기대되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를 반영하겠죠. 실제적으로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미 선 반영되었다고 하는 쪽은 오히려 지금 좀 빠질 수 있는 구간대에 와 있다는 것이고요. 선 반영되지 않은 쪽은 오히려 지금부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바닥론이 대두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도주군들이 바뀌어 나가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시장의 새로운 성장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개장 후에 지금 흐름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소폭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선물 쪽에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돈의 방향성적인 부분이죠. 돈이 갈 곳을 잃었다. 그러니까 몰릴 즉 위험 자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도 여러분들 이것이 고점이 아니라요. 지금 새로운 이제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사서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고요. 중장기 보유할 종목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철저하게 종목 장세적으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장 후에 이제 보면요. 선물까지도 개인들은 매수세로 다 돌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예병훈 멘토님이 오늘 아침에 얘기하셨던 코롱이 일단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잠시 후에 돌발 종목으로 이 종목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어닝 쇼크 내고 나서 지금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한 4%대 중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선주도 흐름 챙겨볼게요.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태환 멘토님께서 업종별 흐름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금통이 금리 동결되고 나서 은행, 보험, 증권 다 무너졌었고 또 좀 잘 버티던 정유주까지 크게 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옵션 만기 이후에 네.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다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도 지수의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다소 조정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상승 유효가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만큼 우리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장중에 조정 시에 저가, 실적 우량주 위주의 접근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정권주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시 화랑과 더불어서 정권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권주에 대한 전략 자체는 다소 고점권에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가 매수 전략 자체는 유효하지만 현재 조정 시에 다소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반전 이후에 반등의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주에 대한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업종별 분위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으로 들어가서 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는 아직까지 추세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증권주는 조금 더 빠지면 조정 시 매수 관점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수급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혹시 아까 얘기해 주셨던 포인트보다 수급 변화가 있는 쪽이 있습니까, 예 멘토님? 예, 크게 수급적 변화는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개인들이 전부 강한 매수세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 코스피 쪽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 선물까지도 현선물 모두 강한 매수세 쪽인데,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개인들이 어리석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넘기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증시 화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이 갈 곳을 잃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시 자금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 관점은 오히려 더 유효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굳이 지금 조정이 이제 추세적 전환이 아니라 상승 바닥 속에서의 건전한 조정이었다면 지금 분할로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은 오히려 향후 시장에서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참 못됐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 들어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기간이 오늘도 개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현 선물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에서의 강한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여전히 종목 정세라고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에서는 현물 기준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일단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역시 오늘 아침에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전해드려 볼까요? KB 외환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금통이 금리 동결이 되면서 그 전에 5원 이상 장중에 올랐다가 5원 이상 빠지면서 느낌은 거의 10원가량 빠졌다 그런 느낌입니다. 1085원에 있던 달러는 오늘 미국의 지표 부진으로 또 하락 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20전 하락한 1,084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84원과 1,085원 3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084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4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5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된 점이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여기외 시장에서 달러와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83원 90전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서울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오전장까지 박스권의 하단이었던 1,090원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장중한 때 1,09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된 뒤에 총재의 코멘트에서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나 환율 상승을 촉발시킬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자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등장했고요. 환율은 빠르게 하락하면서 1,085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원은 가격의 흐름상 1,080원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대내외적인 여건은 하락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엔저에 대응하고 있는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추가 하락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달러의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달러 엔의 경우 지난 14일에 118.86엔을 단기 바닥으로 인식하면서 119엔 초반대까지 반등 중에 있고요. 유로달러의 경우는 1.1450달러의 저항을 받으면서 추가 상승이 부담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중심으로 오늘 달러원이 주요 지지선인 1,085원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내는지 여부가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월요일의 경우를 보면 장중한 때 1,084원 2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1,085원의 하향 돌파가 실패하면서 환율이 급 반등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1,085원에 지지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만큼 환율 상승을 기대하는 참가자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085원이 종가 기준으로 하향 돌파된다면 환율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나 최소한 횡보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80원에서 1,087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080원대 오늘 지지가 종가상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엔 환율이 지금 910원대까지 내려와서 당국 경계감이 높은 데다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80원대가 지지되는 것 쪽에 무게를 더 두셨네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통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8일 월요일 한 주의 출발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코스피가 먼저 강법 출발했다가 하락 반전된 뒤에 코스닥까지 지금 일단은 파란불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후반에 내내 올랐으니까 오늘 약간 약세로 접어들어도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대우조선해양 어닝 쇼크에 따른 조선주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언뜻 대우조선해양만 좀 빠지는 다른 조선주는 괜찮은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인도 총리가 방한해서 울산 현대중공업을 들른다 이런 재료도 뜬 상황이라서 조선주 한번 같이 묶어서 볼 건지 대우조선해양만 떼고 볼 건지 이 부분도 짚어보고요. 대상이 1분기 실적 부진에 지금 10%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와 대상 분석은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김태환 멘토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우조선해양 자체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어닝 쇼크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좀 조정폭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우조선해양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또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도 있죠.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은 대마불사다 이런 측면에서 대형주들의 접근 전략을 좀 많이 세웠을 텐데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조정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선주들은 향후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과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조선주들에 대한 접근 전략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저점에서 확인 이후 바닥권의 탈피 이후에 접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이제 보고 계시는 대우조선해양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목은 38,850원이죠. 38,850원에 2013년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줄기차게 하락 국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10월 달에 저점 대비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보여주었지만 바닥 박스권에서의 계속적으로 지루한 그런 박스권 등락 자체만 보여주었는데 일단 시장에서 판단하는 전반적인 시장 컨센서스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정권에 좀 더 깊게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조선주들에 대한 전략 자체는 다소 시간을 가지고 바닥 확인 이후에 접근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보유자분들 뭐 아주 오래전에 사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조금 그래도 괜찮다 싶어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가라는 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도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도 있겠지만 다소 좀 보유 물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권에서 좀 더 추가적인 조정 자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예전부터 미리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현재로서는 좀 매도하기는 좀 늦은 시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최근에 매수와 관점에 가담하신 분들은 좀 매도 이후에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미 장기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조금 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조선주 최근에 들어가서 약간 손실이 나셨다면 일단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갈아타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대상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았고 올해 들어서 21선 쭉 타고 올라가는 아니 금요일날 신고가도 냈던 그런 흐름인데 오늘 10%가량 급락하는데 실적 때문이라면서요? 네, 실적 자체가 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대상 같은 종목 자체도 일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식음료주에 관련해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좋죠. 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 같은 경우가 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실적의 쇼크 때문에 역시 오늘 장 시작과 더불어서 거의 10%에 하회하는 그런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흐름 자체를 차트를 잠시 놓고 보시면은 일단 밑으로는 6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 자체가 아직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 자체가 좀 깨어진다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120일 이동 평균선 이하권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 자체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다소 하락 국면이 진정되는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그 반등권에서 매도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역시 저점 이후에 반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보유자분들 뭐 수익이 극대화됐었다가 오늘 조금 파시려면은 어느 정도 밑꼬리가 좀 진정되는 걸 보고 그렇습니다. 전량 정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이제 물량 자체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권에서 일부 물량을 좀 축소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 자체가 좀 진정되는 국면을 좀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라기는 대상이 음식료 열풍에 좀 해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근에 음식료주 주가가 좋았는데 실적 부진으로 신고가에서 곧바로 급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코롱이 상한가, 뭐 금요일도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상한가. 유전자 치료제죠. 이 티슈진 아까 뉴스 읽어주는 남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었는데 때문에 오늘 뭐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전략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미국 FDA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메디톡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까지 실적 전망이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코롱 같이 한번 살펴보죠. 예멘토님. 예, 가장 말하기 쉬운 코롱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점상이라고 불리죠. 바로 출발 상한가로 시작해서 내려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살 수 없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일단 코롱의 이런 추세적 상승에서의 또 대형 호재입니다. 결과적으로 듀폰과의 소송 이런 여러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신성장 동력 사업이었던
이런 이제 제약 부분, 제약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바이오 쪽 부분에서 지금 뚜렷한 가시화된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곧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쳐다볼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은 정말 일단 축하드리고요. 익절가를 잘 잡아가면서 올려가시면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다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갈 때까지도 익절가만 잘 높여가셔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어깨 구간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를 한참 세워가지고 갈 때는 사실 이 뭐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라는 게요, 얼마만큼의 수출 호조를 가져올지 모르고 얼마만큼 그 큰 시장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체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 자체의 규모가 남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이 보통 연세가 드시면 다 겪게 되어 있는 병이고, 인구 고령화 시대로 갈수록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제 쪽은 인기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보유자분들은 익절가를 잘 높여서 가는 전략,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8,000원 이하까지 조정이 안 들어온다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붙다가 거기서 조금만 흔들거리면 불안해지는 게 바로 고점에서의 흔들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요, 제가 와이프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분의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보톡스를 맞으러 가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보톡스가 그만큼 좀 저변 확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죠? 우리 그 에리나 앵커님께서는 보톡스를 안 맞아도 저렇게 이쁘신데, 예, 일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굉장히 저변 확대가 좀 되면서, 네. 코리아 뷰티라는 말까지 좀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K-뷰티라고 해서 지금 메디톡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휴원스 그리고 휴메딕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거의 지금 뭐 보톡스 시장, 필러 시장 이것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신고가의 행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런 점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화장품 관련주도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아름다움을 세계에 좀 떨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보톡스 시장, 필러 시장, 그리고 저변 확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2월 고점 가격이네요, 현재요. 예, 2월 고점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구간 역시 또 부담스럽죠. 사실 뭐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특정한 법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쌍봉이라고 우리가 불리죠. 예. 이 쌍봉에서 맞고 밀리면 약도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좀 불안불안한데.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역시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저는 이제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얼마든 좋은 종목은 또 있습니다. K-뷰티 쪽에서 새로운 어떤 이제 또 성장성을 발휘할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만 추세적으로 만약에 지난 고점을 뚫고 가게 된다면 이건 추세적으로 또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 밀리면 진짜 약이 없다는 거 참고를 해보신다면 사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국이 언제 팔지, 기관이 언제 팔지, 그죠? 그들이 갑자기 변심을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황스럽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안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메디톡스는 지난주 금요일 고점이었던 한 40만 원대 정도에서 우리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도 거의 뭐 물량을 다 정리했다라고 앞서서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이전 2월달 고점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답도 없다라는 얘기 나왔다라는 점 참조하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라운 질가가 오늘 급등이에요. 금요일날 상한가 갔었거든요, 조용히. 근데 오늘 또 급등합니다. 물론 윗꼬리는 약간 달리면서 10%대 정도로 밀려 있는데 이거 허니 시리즈 열풍의 크라운제가 실적은 뭐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키스트 뭐 지분 많이 들고 있는 우리 배용준 씨가 결혼 소식을 발표한 가운데 하필 1분기 실적이 또 부진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가 키스트 같이 한번 보죠. 김멘토님. 네.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허니 이제 버터칩 시리즈 자체가 상당히 실제적으로 좀
열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저도 아직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는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못 먹어봤어요. 예. 혹시 에멘토님이? 저는 많이 먹어봤습니다. 저는 예. 어떻게 얻으셨어요? 공수를 어떻게? 예, 주로 이제 주인들한테 쫙 깔아놓고, 네. 일단 구해지면 들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좀 자주 먹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예멘토님하고 친해져야 되겠네요. 예, 제가 그래요. 꼭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멘토님도 같이 두 봉지. 그렇죠. 예, 제가 꼭 구해드려야죠. 저희 PD님도 하나 구해달라요. 예, 허니버터칩, 아류작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류 말고 예, 진짜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허니 열풍으로 크라운 제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가는 역시 좀 부담스럽지 않나.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가 지난주 이제 주말 장세 급등 이후에 오늘도 시초가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41만 4,500원까지 일단 고점을 찍고 39만 9천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보시면 주가가 얼마만큼 좀 강하게 또 올랐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신고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신고가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매출 자체가 일단 실적이 호전이 되고 여기다가 수급까지 받쳐지면서 최근에 대량 거래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주가가 장중에 좀 출렁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추세의 상승 흐름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유자분들께서는 보유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규 이제 매수 관점에 가담을 좀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관점은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 좀 사지 못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종목 이외에도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같은 종목들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화학주가 일부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화학주 그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LG화학 같은 경우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화학주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는 접근 전략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크라운 제가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 하지만 중기적으로 화학주는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관점 괜찮을 것 같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키스트 한번 봐주세요. 네.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요. 키스트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와 같은 매출의 급락 요인은 아무래도 매니지먼트 쪽에서의 매출 자체가 좀 다소 좋지 못했다 이런 측면들이 시장에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지수 상승 흐름과 더불어서 엔터주들 역시 민감하게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근데 키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다소 주말에 조정권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고가권에서 다소는 이제 추가 아직 하락이냐 아니면 상승이냐 이런 흐름을 자체를 좀 짚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자체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다소 좀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좀 밑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도 저점 시 조정권은 다소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 자체는 역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 자체를 하회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소 장중에 밑꼬리를 달아주거나 장중한테 혹시 수급에 의해서 반등을 줄 때 물량을 정리해가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두 종목 키스트 하고요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삼성제약 한번 볼게요. 가스명수가 중국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자 지금 삼성제약이 오늘도 8% 가까이 급등 연간으로는 뭐 거의 지금 700% 이상 7배 이상 오른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삼성제약 정말 놀라운데 5월달 상승률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뭐 살 수 없는 구간이다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한섬도 1분기 호실적을 냈대요.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제약 얘기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볼까요, 예멘토님? 예, 얹히기 있습니다. 진짜 성분지역 보니까 네. 가스명수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드시면 또 주가는 올라갑니다. 예. 일단 요우커가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왜 일본 요우커가 일본 관광에서 제약을 싹쓸이 해갔는가에 대한 부분을 외신을 읽어드리면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한번 짚어드렸죠. 그것이 올해 1월달, 2월달 얘기였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토비콤, 예, 안약, 안국약품 보자. 그 다음에 소화제, 일양약품, 배아제 뭐 이런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쌍화탕, 광동제약, 그들
가정 상비약 위주로 사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료보호제도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80년대, 90년대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이 그랬어요. 병원비가 높다 보니까 병원 문턱보다는 약국을 자주 드나드셨죠.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성제약까지도 짚어드렸었는데요. 네.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삼성제약을 제가 놓쳤습니다. 자, 이 삼성제약 가스명수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놓치고 말았네요. 그죠? 네. 뭐 가스명수 부채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놓친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수출 안 하고 살아보기, 이거 하면 진짜 산업적으로 큰일 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더라도 결국은 중국 쪽에 진출한 회사들이 앞으로의 성장세들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면 겁이 나서 못 들고 갑니다. 조금만 하락을 해도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오는 구간까지 좀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14,000원 이하 권역까지는 그럼 14,000원까지 지금 18,200원 언제 떨어지냐? 예, 주가는요.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한번 깊이 있는 조정이 들어와야 다시 스프링같이 튀어오르는 법칙이 네.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안 주면 내가 그냥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주면 내가 고맙다 하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다수의 지금 오늘 올라오는 종목분들이 바로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중국 관련주 여전히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제약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섬은 또 실적이 얼마나 좋았길래 오늘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지요? 예, 결국은 이제 이걸 역시 마찬가지죠. 네. 한섬, 베이직하우스, 의류 쪽에 보시면, 이런 종목군들이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담보가 되어 가고 있고, 그 실적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까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당장 지금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 조금 우려가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13억 인구입니다. 지금 그 13억 인구가 옷을 고급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중산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막 입는 시대를 넘어서서 브랜드를 따지기 시작했다. 한섬의 대표 브랜드, 고급 브랜드 여성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라 보여집니다. 타임, 마임,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브랜드들이 중국에 속속 진출하면서 어떤 명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네. 있고 그러면서 고부가 가치 상품이 어떤 실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한섬에 대해서는 좀 달리 얘기 드리고 싶어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외국에서의 브랜드 성공 전략 국내에서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사실 네. 외국 브랜드를 가져와서 런칭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내 토종 브랜드를 키워서 외국에서 명품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이 부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면 한섬의 장기 성장세를 본다면 지금도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정시 또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도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참고로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니만 내추럴 엔더텍 9만 원짜리가 결국 9분의 1이 나면서 9분의 1 토막이 나면서 10,000원대가 깨져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더 보죠. 반도체 장비주는 최소한 한 종목 정도 최근 포트에 들어있어야 된다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늘까지도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테라세미콘이 최근에 삼성발 대규모 수주를 얻어낸 바 있었는데 이런 파급 효과가 다른 회사로까지 아마 이어질 거다. OLED 쪽 50% 증설 얘기가 있었죠. 반도체 장비주 탑픽은 뭔지 오늘 처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김멘토님의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하고요. 코스오네오는 급등합니다. 코리아나도 갭상승해서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에 생각해보면 한골콜마가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자, 우리 예멘토님도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화장품주도 확실히 좀 예전의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으려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주, 화장품 관련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멘토님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신 대로 테라스미콘 같은 반도체 장비 업종들
오늘도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테라스미콘 같은 경우에 차트를 잠시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테라스미콘 지금 차트를 보시고 계신데요. 주가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소 엄봉에 십자인 엄봉을 만들어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자체가 추가 하락이나 또는 이제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기보다는 다소 이제 마디 조정 정도의 흐름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보합권에서. 네. 일단 테라스미콘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좀 떠올랐습니다. 많이 떠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테라스미콘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흐름 자체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떠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STS 반도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5,270원에 4월 24일 날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다소 눌림목 조정을 한 차례, 두 차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봉상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이제 추가적인 2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주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STS 반도체 좀 많이 떠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다소 실적 대비 좀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에 대한 바람직한 매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 메리츠 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에 계시는 바로 그분도 많이 오른 반도체 장비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STS 반도체라든가 하나마이크론 정도가 눈여겨 보여진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공통점이 STS 반도체가 좋아 보인다라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많이 안 오른 종목 가운데 한번 골라보십시오. 끝으로 화장품 관련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 들어보죠. 네,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크들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쿠쿠하던 밥솥에서부터 이제 화장품까지 요크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김 무방하지 않을 것 관련주 같습니다. 있으면 대박 날 텐데요. 김 맞습니다. 관련주. 예. 일단 코리아나 화장품 같은 경우나 우리가 이제 일전에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급등했던 종목이 한국 콜마 같은 종목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콜마 한번 차트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자, 금요일 날 뭐 거래도 엄청 실렸고요. 목금에 아주 급등했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한국 콜마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지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애간장이 타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급등 이후에 다소 엄봉 하나는 살짝 매미처럼 붙여놨습니다. 이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에서 다소 주가가 숨고리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 종목 자체도 신규 매수 관점에 가담하실 분들은 다소 하루 내지 이틀 정도의 눌림목 조정이나 마디 조정이 좀 들어올 때 저가에서 매수 후에 반등해서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관점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와 더불어서 코리아나 우리가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한국 콜마와 같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과 달리 단기간에 이 종목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측면 자체를 보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따라잡는 전략 자체는 다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종목입니다. 코리아나는 쉽게 상한가를 넘나드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나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오늘 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다른 쪽 화장품주 얘기하셨습니다. 코리아나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만 더요. 우리 예멘토님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계속 보고 계신데 코디에스가 오늘 급등합니다. 중국 유력 자동차 업체하고 이 전기차 공급, 충전기 공급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강세를 띠고 있어요. 한번 살펴주시죠. 예. 유통 물량이 좀 많아서 그런가요? 바로 상한가로 직행할 줄 알았던 코디에스가 오히려 조금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요, 역시 미래차 쪽이죠. 미래성장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충전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최근에 상해 자동차에서도 보셨다시피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코디에스와 충전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발 호재는요, 지금 단발성 호재도 아니고 중장기적 호재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 중장기적 호재 속에서도 중국발 호재는 대형 호재라고 잡으셔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은
하셔야 될 구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보유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조정 준다면 오히려 매수적인 관점으로, 추가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코디에스가 지금까지 박스권에 갇혀있던 걸 생각해 보신다면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박스권을 뚫고 가게 되면 이 코디에스는 걷잡을 수 없는 상승세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관점 아닙니다.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중장기적 성장세를 본다면 충분히 모아가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디에스는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는데 잘 됐다 이참에 사자라고 신규 매수 사인을 내셨습니다. 블록딜 끝나고 나서 삼성생명이 오늘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 전략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예병근 멘토님이 말씀 마치셨으니까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태환 멘토님의 저는 개인적으로 뷰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증권주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얘기하셔서 시장 좀 좋게 보시나 싶기도 한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주에 대한 전략 자체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정이냐 또는 상승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직은 조정을 받더라도 중기적인 상승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권주들에 대한 저가권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키포인트를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그 전략 자체는 아직까지도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는 급등 이후에 조정과 또 상승 흐름을 많이 또 반복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생물이다.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그 탑5에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좋은 종목을 5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잠시 팁을 드린다면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텍, 코스닥이 이제 바텍인데요. 네. 이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준경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만큼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 우량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정 시의 성장성과 그리고 수익성 자체가 겸비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이와 관점으로 여러분 접근을 해 주셔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내 종목 우량주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시장이 빠져도 아니야 내 포트 괜찮아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우량주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 조정 시에 우량주 매수 관점 유효하다 전략이었습니다. 예 멘토님은요? 예, 여전히 저는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요새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빨리 올라오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역시 코스닥 쪽에, 조금 집중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코스닥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뚫고 가게 된다면 코스닥이 먼저, 치고 가겠죠. 그러면서 아우가 먼저 가서 형을 데려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어느 장이 어느 장을 가고 어느 장을 안 간다 하는 궤변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낙관론적인 관점 유지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갈 곳을 잃었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 자산으로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섣부르게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신중하게 주도주군에서의 매도, 그 주도주군으로의 교체 매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관적 관점 여전히 유지하시라고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특징주 분석까지 열심히 도와주셨었는데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근 멘토, 그리고 제 왼편에 계시는 김태환 멘토셨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양시장 모두 약보합 정도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용한 가운데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이 급락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증권사의 목소리 한 대 모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 보기 위해서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가봅니다. 6월 15일 날 상한가 제한폭이 현 15%에서 30%로 확대 시행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정용훈 팀장님은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올라올 거다. 추가 상승 기대한다 하셨고요. 이번엔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 2100 중심으로 코스피가 단기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봤자 저점은 한 2050선 정도가 아닐까 예상하셨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 채권금리 변수가 아무래도 주목된다 하셨는데 아마 많이 올라도 안정화 쪽에 여전히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들 홀딩해서 계속 보유하자 전략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상한가 제한폭 확대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최승 차장 연결해 보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증권주를 사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십니까?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그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이내에 지난주 금요일은 동결이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해서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단 포트폴리오에 너무 큰 비중을 가져가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인데 기존에 예를 들어 차화정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상당히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그런 말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그런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 상승에 대해서 그 시장 상승으로 인한 그 증권주의 상승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거래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그 IFRS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종목들은 모두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IF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까지 일부 기업들 좀 남아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 철저하게 지금 배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버려버리시고 좀 소위 말해서 좀 이쁜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 이뻐질 수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6월 15일 날 시행 예정인 상한가 제한 그 폭이 이제 현행 1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0%로 확대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종목 고를 때 어떻게 고르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대답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용융자 3% 미만 그리고 실적 우상향 종목만 매매하시고 현금 비중 30%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만 잘 지키시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이런 상한가 제한폭 확대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신용융자 잔고가 좀 많다 보면은 그만큼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매매하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현금 30% 유지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좀 변동성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유입이 계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 종목에 대해서는 하락 변동성이 좀 커질 확률이 성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사실 제살 깎아먹기식의 어떤 개미털기 하방 변동성을 확대한다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행 15% 제한폭보다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 쪽에 배팅을 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들에게는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에는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에 더하기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와 있는 종목이면 더욱 좋고요. 계속해서 매수하는 종목이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돼야 되지만 신용융자 비중도 낮아야 되고 역시 수급도 탄탄한 종목이라야 트레이딩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인분들은 이제 이걸 다 체크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섹터로 따진다면 요즘 어디가 유망한지 내수주 얘기도 참 많이들 하시던데요. 예, 내수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은 내수주가 좋다라는 게 경기가 좋아져서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 변동성 확대를 앞두고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데칠성이나 크라운제가 같은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일 텐데 사실 한간에는 허니버터칩이 잘 팔려서 크라운제가 올라왔다. 예, 참 이렇게 막무가내식 좀 이렇게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니버터칩 저는 거의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많이들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주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어떤 반등과 혹은 상승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제한폭 확대를 막상 실행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경기 방어적으로 계속 들어오는지 혹은 그쪽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옮겨가는지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현금 비중을 항상 30% 이상 많게는 50%까지 좀 늘려놓으셔야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발빠른 변동성 트레이딩이 살아남을 길이다. 현금은 30%에서 적어도 포트의 절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단 종목의 수급이 탄탄해야 된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승 차장의 전략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코스피가 2100선을 내주면서 2099.88까지 밀렸습니다. 4거래일 만에 장중 2100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맥점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통이 금리 동결되면 아마 올라올 거다라고 예상하셨었는데 이렇게까지 밀릴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때 64대 정도에서 매수를 걸어 놓으라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260대까지 밀렸거든요. 당시 핫단 2차 지지선까지 밀린 그런 모습인데 수급과 더불어 오늘 전략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현물 499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141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344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은 개인 264계약 순매도, 외국인 849계약 순매수, 기관 249계약 순매도 중이고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7,589계약 순매수, 옵션 671계약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2,985계약 순매수, 옵션 362계약 순매수, 기관 콜옵션 9,275계약 순매도, 풋옵션 2,802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63, 2차 저항선이 265, 하단 1차 지지선이 260, 하단 2차 지지선이 255에 형성되어 있고, 일단 저번 주 금융시장은 이미 예상된 금리 동결 이후에 하루 종일 하락장이 좀 연출되었는데, 일단 금리 동결 자체는 하락의 이유가 되지 않는데, 이날 실제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가격의 하락을 주도했던 외국인은 현물이 아닌 파생, 즉 선물과 옵션만으로만 가격을 하락을 주도했는데, 실제로는 주식의 순매수 금액을 소폭 증가시켰는데, 이는 파생으로 가격을 하락시킨 이후에 싸게 주식을 매입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금융시장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을 기대한 가운데 하락장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왔고, 이에 대응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하락 마감을 하였으나 매도 주체인 외국인이 파생으로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후 시장은 파생 물량을 정리하면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으니 외국인의 파생 물량 청산 작업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장기 거래자들은 260일 이하에서 매수 전략 사용하시고, 단기 거래자들은 260 정도까지 떨어지면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생 물량을 정리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260 이하,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261 이하에서 사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맥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손석빈 멘토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모멘텀도 없고 주도주도 없는 가운데 실적이 안 되면 크게 밀리는 그런 시장이 오늘 아침에 또 연출됩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4거래일 만에 2100선까지 내줬었는데요. 잠시 후 11시부터 저희가 증시 탑5 시간을 새롭게 꾸립니다. 지금 이 시장에 살만한 종목 5가지 엄선해서 추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